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요일에 마감 백전불패 함께 하실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은 쉬어가는 흐름이 보여지나 장 초반 대비해서 또 낙폭을 빠르게 줄여가는 체력이 확인이 되고 있는 국내 증시인 듯합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안에서 최근에 연일 이 고점을 키워갔었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하락이 나타났었고, 그렇다 보니 오늘 반도체주 중심으로 투자 심리가 좀 얼어붙는 모양새인데요. 이 수급들이 나오면서 오늘 섹터별로 업종별로 고르게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지금 2시에 시장 분위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밤에 12월의 고용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 간밤에 뉴욕 증시도 혼조 양상이 짙었던 거고, 오늘 국내 증시도 일단은 위아래 상단과 하단이 제한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4,577포인트까지 현재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장중에 상승과 하락을 번복했습니다. 4,500선이 오늘의 저점이거든요. 그래도 저점 대비해서 빠르게 낙폭을 줄여내면서 현재는 강보합 수준이고요. 코스닥은 0.27%, 역시나 오늘장의 하락분을 다 만회를 하고 946포인트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늘도 올라서 7거래일 연속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하루하루 외국인들의 표정이 다른 듯합니다. 어제 최근까지 반도체 쪽으로 강력한 수급이 들어왔었다면 오늘은 반도체 중심으로 빠르게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오늘 외국인들이 무려 1조 4천억 원 현물시장 거래소에서 팔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중심으로 오늘 강하게 물량을 던지고 있고, 최근에 연일 신고가 행진을 펼쳤었던 삼성전자가 외국인들의 매도 속에 오늘 오락가락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삼성전자 잘 버텨주고 있다는 점도 하나의 체크포인트가 될 듯하고요. 코스닥 안에서는 외국인들의 팔자, 개인과 기관의 동반 사자, 선물시장으로는 오늘 외국인들이 담아갑니다. 현재 구간 3,200억 원의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지속적인 엇갈림이 나타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폭을 다 줄여낸 삼성전자입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장중에 3%가 넘는 하락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빠르게 회복을 해주면서 0.3%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14만 원 소폭 밑도는 숫자에서 지금 거래가 이어지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1.4%의 약세로 역시나 오늘의 낙폭을 만회를 하고 현재 74만 원 선에서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 대형주와 함께 반도체 소부장까지 일단은 쉬어가는 흐름이고요. 지금 자리 역시나 고가권에 대한 부담을 느끼기도 하는 자리겠죠. 그렇다 보니 오늘 장에서 움직이는 방산이나 조선주 쪽으로 우리가 담아봐야 될 시기일지, 아니면 여전히 반도체는 기회가 남아있는 자리일지 잠시 후에 우리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어제장에서 6%의 상승을 보이기도 했었죠. 생물보안법 관련한 최대 수혜주로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금리 인하 시기와 맞물리고 있기도 하고 제대로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그 평가를 받아가면서 최근에 시세가 강하게 들어왔었습니다. 거래량도 수반이 되면서 의미 있는 숫자를 보여주고 있죠. 지금 TP 230만 원까지 제시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쉬어갑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어느새 시총 4위까지 내려와 있고요. 현재 1% 가까운 하락입니다. 삼성전자 우선주가 소폭의 1%대의 상승을 보여주는 가운데 현대차 보실까요? 최근에 수요일에 현대차 급등이 나왔습니다. 신고가 행진을 갔었고, 어제장에서는 다시 한번 외국인들의 매도 속에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됐었다가 오늘 재차 반등 성공한 모습이죠. 장 초반에는 오늘 외국인들이 팔았습니다. 하지만 장 후반으로 넘어갈수록 외국인들의 매수가 잡히고 있고요. 지금 다시 한번 시세를 확장하면서 5%의 강세로 35만 원 선 터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율주행 관련주까지 보실 필요가 있겠죠. 지금 CES 2026에서 가장 높게 평가가 된 주인공은 현대차이고요. 아무래도 정의선 회장과 엔비디아 젠슨왕 CEO의 회동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 자율주행이라는 키워드 공통점으로 교집합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장에서의 주인공은 방산과 조선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한화 필리조선소 생산 설비 확대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조선주 전반적으로 시세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HD현대중공업이 3.6%의 상승이고 HD현대중공업 필두로 오늘 삼성중공업, HD, 현대중공업 플러스 조선기자재까지 일제히 강력한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요. 그 상승 폭이 줄지 않고 견고한 상승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상승폭을 더 확대하네요. 120만 원 선 돌파가 됐습니다. 오늘 52주 신고가를 새롭게 써낸 자리고요. 현재 10%의 급등인데 아무래도 지금 뉴욕에서부터 방산에 대한 재료가 다시 한번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뉴욕의 방산주들은 급락세가 연일 이어지고 있지만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감으로 국내 방산주가 부각을 받아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방 예산 크게 늘리겠다 말을 하고 있죠. 이제 1,000조국이 아니라 내년에 2,000조국으로 봐야 될 듯합니다. SK스퀘어는 오늘장에서 쉬어갑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1% 가까운 상승으로 오늘 원전주, 중소형단까지 분위기가 살아났습니다. 자,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 안에서는 알테오젠이 오늘 아웃퍼폼 해주고 있고요. 제약바이오가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자리죠. 어제는 반도체 수급을 제약바이오가 잡아갔었다면 오늘은 방산과 조선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제약바이오는 재차 밀리는 흐름이고요. 알테오젠은 작년의 신고가가 56만 원 선이죠. 지금 50만 원 목전까지 어느새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올 한 해 들어와서 차트 열고 보면 일봉상 꾸준히 우상향을 그려가고 있는데요. 과연 알테오젠 올해 상반기에 직전 고점인 56만 원이 돌파가 될 수 있을지 상단 열어놓고 계속 기대 속에 바라보겠습니다. ABL바이오가 5%의 약세인 가운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에코프로 그룹주들 오늘 장에서 힘이 없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올라와 있는 종목들 안에서도 오늘은 쉼이 역력하고요. 코오롱 티슈진과 펩트론 정도가 소폭의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2시에 시장 분위기 읽어봤고요. 이제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증시 잘 보내고 우리 다음 주 전략을 세워봐야 되겠죠? 마감도 함께 하시죠. 마감 100점 불패 출발합니다. 네, 여의도 승부사 함께하겠습니다. 신고가 경신은 어제 멈췄지만 오늘 양질의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급이 고르게 넘어가면서 오늘 상승 종목이 월등한데요. 지금 자리 어떻게 봐야 될지 오늘 두 분의 전문가 함께하겠습니다. 네, 연일 기록을 썼던 이번 주 시장이 끝이 납니다. 마무리 잘해보셔야겠죠. 김민준 전문가님과 함께 마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지금 이 시점에선 우리 어떠한 종목에 베팅을 해봐야 될까요? 하채기 전문가의 종목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그럼 금요일 시장 우리 김민준 전문가님부터 만나보시죠.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금요일 시장이라 아무래도 힘이 없다, 숨고르기 양상이 나타나는가 했는데요. 양 시장 다 모두 양봉 전환했습니다. 다만 외국인이 많이 팔아 넘기고 있어서 우려가 되기도 하는데요. 오늘 시장 한번 진단해 주시죠. 일단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20조 원이 나왔죠. 이거는 이제 시장 컨센을 일단 돌파하는 그러한 실적이었기 때문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실적 발표 재료 노출 이후에도 매물이 제한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울러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염두할 부분은 삼성전자의 이러한 실적은요, 앞으로 남아있는 SK 하이닉스의 실적과 관련해서 기대감을 키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부분, 이 두 종목의 역할이 결국은 지금 현재까지 지수 등락에 계속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이 두 종목이 초반에 밀리면서 지수가 눌렸었죠. 지수가 눌릴 때 보면 만약에 코스피 지수가 눌릴 때 코스닥 지수가 그동안 주춤했잖아요. 이 상태에서 오늘 역으로 올라갔더라면 새로운 시세들을 기대할 수가 있었는데, 코스피 지수가 눌릴 때 보면 코스닥 지수가 같이 눌렸죠.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 지수의 대반등은 여전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키를 쥐고 있다는 얘기였거든요. 결국에는
삼성전자 주가가 일단 반등으로 전환되면서 지수 역시 반등으로 전환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의 제국주의적 행보 그리고 국방비 50% 증액 필요성 이런 언급이 이제 방산이나 조선 이런 쪽을 좀 상승시켰죠. 근데 오전에 보면 이들 종목들이 상승할 때는 지수가 눌렸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들이 지수의 주도주는 아니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전히 지수의 주도주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즉 반도체가 키를 쥐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코스피 지수 5일 이평선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전고점이었던 943포인트 이 자리를 일단 지지로 유지해 준다면은 아직까지는 뭐 상승 기조 패턴 자체는 유효하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미증시 따라서 오늘 반도체 대장주들이 그렇게까지 큰 힘을 쓰고 있지 않는데요. 조선 그리고 방산 쪽으로 가고 있는 시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섹터는 역시나 조방원일까요? 예, 이쪽을 먼저 한번 봐야 되겠죠. 일단 조선 방산 이쪽이 오늘 오전장에 일단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베네수엘라에 이은 그린란드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연일 이슈죠. 국방비 50% 증액해야 된다. 뭐 이런 발언까지 했는데 특히 제국주의적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존 주도주였던 한화 시스템 등 방산 관련주가 이번 주 급부상하는 그런 모습으로 연결이 됐고요. 조선주에서도 방산 모멘텀을 겸비하고 있는 종목들 예를 들어서 HD 현대중공업이나 STX 엔진 이런 종목들 뭐 심지어는 뭐 차 부품 쪽에서 현대위아 이 현대위아도 방산 모멘텀이 있었죠. 이런 종목도 어제 상승을 시도했었죠. 이런 종목들의 상승 시도가 일단 이런 이유로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일단 여기다가 베네수엘라 및 그린란드 이슈 에너지 이권 다툼으로 연결되면서 LNG 관련주 한국카본이나 뭐 동성와인텍 이런 종목까지 또 상승세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한화가 미국 내 필리조선소 확장과 더불어서 미국 내 추가 조선소 인수를 검토 중이다라는 보도도 나왔어요. 이런 부분들이 맞물리면서 반도체가 주춤하는 사이 어제 오늘 조선 방산 기존 주도주 쪽에서 또 강한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뭐 시장의 주도주로 다시 나서는 거냐 이렇게 보기에는 아직은 조금 섣부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추이는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상반기 정말 시장을 이끌던 조선과 방산이 아직까지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과 방산 안에서 한화그룹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저희 어떤 종목 보고 계실까요? 일단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한번 볼게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오늘로써 이제 전고점을 다시 넘겼고 동시에 주가가 지금 100만 원대로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황제주 대열에 다시 합류했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의 그 국방비 예산 뭐 50% 증액 이런 부분들이 이제 모멘텀의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일단 자체적인 어떤 모멘텀이다라기보다는 글로벌 지정학적 긴장 심화로 일단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 일단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가 확인은 이쪽에서 좀 필요하긴 하지만 어쨌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전고점을 돌파했다는 측면에서 고점을 높여가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전고점인 112만 7천 원. 112만 7천 원을 다시 하향하지 않는 한은 일단 좀 유의 깊게 좀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난달에 90만 원대에서 움직였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인데요. 어느덧 120만 원을 터치했습니다. 말씀 주셨던 112만 원 선 지키는지를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조선 방산 짚어주셨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섹터 살펴볼까요? 일단 지금 현대차가 강세를 보이면서 자동차 쪽도 지금 상승의 흐름을 더 강화시키고 있어요. 현대차 기아가 로봇 AI 칩 개발을 완료하고 이를 통해서 피지컬 AI 실현 계획을 공개를 했는데요. CES 파운드리 2026에서 AI 반도체 전문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서 온 디바이스 AI를 위한 AI 칩 개발을 완료를 했고 양산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이렇게 밝혔죠. 이상의 온 디바이스 AI 칩은요, 5와트 이하의 초저 전력으로 움직일 수가 있고요.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갖다가 검출해서 인지 그리고 판단까지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특히 지하주차장이나 물류센터 등과 같은 네트워크 연결이 어려운 그러한 장소에서도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면서 안정성이 뛰어나다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자동차 섹터는 이미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계속해서 차 부품이다라기보다는요. 피지컬 AI 그리고 로보틱스 그리고 자율주행 이쪽과 관련된 보유 모멘텀을 종만 종목으로 선별해서 매매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은 계속 염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에 말씀 주셨던 섹터였죠. 자율주행이나 자동차 그리고 피지컬 AI와 함께 맞물려 있는 섹터들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현대그룹주도 오늘도 장중의 분위기 상당히 좋은데요. 어떤 종목 보고 계실까요? 일단 현대차는 앞서서 말씀드렸고요. 기아를 한번 볼게요. 기아 주가는 이번 주에 보면은 정고점을 넘겼다가 다시 되눌렸었어요. 그러다가 어제 되눌렸죠. 그러다가 오늘 하루 만에 다시 또 돌파하면서 고점을 다시 높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현대차의 어떤 흐름에 연동되는 그런 성격을 갖추고는 있지만은 역시 정고점을 돌파해서 고점을 높이고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그래도 의미 있는 흐름을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염두를 해야 되겠고 오늘 거래량이 얼마까지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거래량이 150만 주 이상이 형성될 때 주가 방향이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150만 주 이상의 거래량에서 주가가 우위로 양봉으로 올라간다 그러면은 일단 이거는 긍정적인 마인드는 계속 유지해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모두가 현대차를 집중할 때 기아도 함께 챙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거래량이 150만 주 이상 실릴 때 주가 추이 확인해 보시죠. 자, 그리고 오늘 시장 안에서 바이오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주셨던 종목 중에 셀트리온입니다. 지난달 초에 주셨는데 어느덧 17.39% 수익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이오 쪽도 모멘텀이 들썩들썩하고 있는데요. 셀트리온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셀트리온은 좀 눌렸다가 일단 급상승으로 올라가면서 최근에 일단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는데 다른 바이오주의 흐름과 조금 다른 그런 행보를 보여주고 있죠. 미국 뉴저지주에 위치한 미국 내 생산시설의 인수를 완료한 이후에 개소식을 개최하면서 미국 내 핵심 생산 거점을 공식 출범시켰던 부분, 그리고 지난해 4분기 잠정 실적에서 1조 2,839억 원의 매출액과 4,722억 원의 영업이익으로 최대 분기 매출 그리고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영업이익을 발표했던 부분이 또 주가에 우호적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상승을 했었죠. 여기에 신규 시밀러 성장으로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는 부분, 이러한 부분들이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현재 주가가 일단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 있는 상태이긴 한데 여기에서는 21만 원이요. 21만 원을 현재 시점에서는 기준점으로 정할 수가 있겠어요. 21만 원 위에서는 보유가 계속 유효하고요. 21만 원을 하향한다 이럴 경우에는 부분 차익을 차익 실현을 일부 좀 병행하면서 가는 그런 전략 정도로 염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셀트리온 갑자기 급등을 또 해줬죠. 21만 원 선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김인준 전문가님께서 주셨던 종목들 정말 급상승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 더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요일 시장 마감으로 어떤 종목 주셨을지 바로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종목은요. DB하이텍입니다. 어디에 집중해 볼까요? DB하이텍은 지난해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던 그런 종목이죠. 이후로도 레거시 공정의 강점을 기반으로 해서 가격 인상에 대한 어떤 기대감, 또 신사업 기대감 등이 올해 성장세를 지속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DB하이텍의 가동률이 최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주요 레거시 파운드리 업체 가동률 회복이 좀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전방산업 재고도 감소 중이기 때문에 DB하이텍 입장에서는 가격 협상력 강화에 유리한 입장이다라는 부분에서 가격 인상 기대감이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레거시 산업은 수요가 완만해서 공급업체들의 보수적인 증설 기조가 유지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조금만 수요가 증가되거나 공급이 감소되면 공급 부족 심화 현상이 나타나는 특성이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일단 DB하이텍이 수혜를 입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또한 신규 사업 준비도 순항 중인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이상의 모멘텀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기술적으로 11월에 전고점을 돌파한 다음에 숨고르기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21일 평선
현재 21 이평선이 위치한 자리는 6만 9천 원 선 정도 되겠어요. 이쪽에 지금 21 이평선을 하향하지만 않는다면은 일단 계속 유효한 그런 구간으로 보면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고 오히려 이렇게 숨고르기를 이용해서 한번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매수가는 7만 원에서 7만 3천 원. 조금 영역을 제가 정해드렸어요. 이 영역권에서 한번 분할 매수해 보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9만 원, 목표가는 9만 원, 손절가는 6만 5천 원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는데 일단은 7만 원에서 한 7만 2천 원 이 정도 영역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서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시장 마무리는 DB 하이텍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민준 전문가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금요일 시장 DB 하이텍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까지 함께 가져가고 있고요. 자, 지금 레거시 공장 강정 기반으로 가격 인상에 대한 기대감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매수가는 7만 원에서 7만 2천 원 분할 매수 들어가 보시고요. 1차 목표가는 9만 원, 그리고 손절가 6만 5천 원 챙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초 들어서 시장의 대응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나는 뭔가 전문가와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우리 김민준 전문가님과 실시간으로 대응해 보시죠.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찍고 입장하셔서 여러 가지 정보들로 수익률을 극대화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하채기 전문가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채기 전문가입니다. 네, 전문가님은 어느새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장 그래도 낙폭을 만회하는 국장인데요.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수요일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뷰는 계속해서 이어진다 이렇게 말씀 먼저 드립니다. 일단은 시장은 상승의 흐름을 계속해서 좀 즐기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전에는 제가 이제 상단에 돌파를 하느냐 또 하단으로 이탈을 하느냐 이걸 체크를 하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상단을 돌파를 해가지고 상승의 흐름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을 그대로 좀 유지를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이제 시작은 상승하지만은 어제라든가 그제 같은 경우 보면은 하락 종목이 좀 더 많이 나오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체감 지수가 많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인데 오늘은 또 이제 반대로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한 500개 넘게 상승하고 있고 하락 종목이 한 360개, 상승 종목이 좀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하락과 상승 보합권에서 계속해서 움직임이 있지만은 상승 종목이 좀 더 많이 나오는 그런 하루가 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께서 시장 하루하루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그걸 유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유지를 하느냐? 지금 시장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하루하루의 그런 순환이 정말 빠르게 전환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따라간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얼마 전까지도 이 자율주행차 관련된 종목들의 시세가 나오다가 지금은 조금 주춤하는 그 흐름이죠. 오늘은 또 이제 조선, 방산 등 그동안에 이제 가지 않았던 가지 않게 눌려 있었던 종목들이 다시 또 이제 살아난 것처럼 이런 전환의 흐름들이 좀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 상태인데 이거를 따라가는 것보다는 자리를 좀 잘 지키면서 꾸준하게 좀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은 지금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지금 외국인 쪽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1조 넘게 코스피 쪽에서는 한 1조 5천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고 코스닥 쪽에서는 한 2천 쪽도 매도 물량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최근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기적으로 좀 시세가 좀 많이 나왔어요. 이게 코스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 매물에 대한 어떤 매물이냐 매도에 대한 좀 압박을 조금씩 받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상승의 흐름을 지비시되 갑자기 악재가 나오고 또는 세일 음봉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때는 조금 한 발 뒤로 물러서 가지고 며칠 정도는 관망을 하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조금씩 매도 물량에 좀 압박을 좀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코스닥은 코스피만큼 이렇게 시세까지 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크게 코스닥이 흔들리거나 죽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잠시 지금 숨고르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조만간에 이렇게 또 코스닥이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은 또 정부 차원에서도 코스닥 관련해서 증시 부양 정책을 발표를 할 예상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또 이제 코스닥이 또 상승세가 또 좋게 나오는 흐름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코스닥, 코스피 대비해서 조금 소외를 좀 받고 있는 흐름이지만은 그런다고 해서 너무 지나치게 실망하실 필요는 없다. 아마 올해는 코스닥이 코스피를 좀 따라가는 키높이를 맞추는 그런 한 해가 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코스닥 관련된 종목 투자하신 분들 계속해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리고 만약에 코스닥에 대해서 좀 불신을 가지고 계신다 하면은 지금이라도 좀 투자를 좀 하시면 올해 좋은 흐름을 가져갈 수 있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시장의 상승을 즐겨보자 말씀 주셨고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아쉽습니다. 그렇다 보니 언제쯤 올라가날까 좀 기대와 우려가 공존했던 것 같은데 이제 기대감으로 코스닥 지수의 상승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 시점 어떤 섹터로 우리가 시장을 즐겨볼 수 있을지요? 오늘의 특징 섹터 어딜까요? 네, 방위산업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산 종목들이 조금 눌려 있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다시 한번 올라오는 그런 흐름인데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에 국방 예산에 대해서 증액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모멘텀이 지속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어제 간밤에 이제 뉴욕 시장에서 방산주가 상승을 한 것도 국내 방산 시장에도 영향을 좀 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 구체적으로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도 국방 예산 갖다가 1조 5천억 달러 약 하나라면요 2,200조 원 정도로 50% 이상 늘리겠다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셜미디어죠. 트루 소셜을 통해 가지고 상원과 그다음에 하원, 의원, 당뇨 등 뭐 다른 정치인들과 또 그리고 어려운 협상을 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2027년 국방 예산은 1조 달러이 아닌 6조 5천억 달러가 돼야 된다라고 결정을 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제 눌려왔던 꿈의 군대를 이제 구축할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좀 했고요. 또 최근에 이제 보면은 미국 쪽에서 베네수엘라의 군사 행동으로 인해서 마두로 대통령을 좀 체포하는 부분, 그래서 이제 정치적 개입으로 해서 이제 지정학적 불안감이 좀 커지고 있는 부분. 그래서 이번 이제 문제로 인해서 보면 아시겠지만은 국제 질서가 무너졌다. 이제는 힘의 이제 원리로 해서 좀 세계 시장이 작동하지 않느냐라는 이게 지금 시장에서의 불어오는 그런 바람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중국, 그다음에 러시아, 미국 이 3국이 글로벌 이 지정학적에 있어서 좀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는 부분. 그래서 이 3국이 특히 조금 문제가 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계속해서 좀 발생하고 있는데 러시아 쪽에서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최근에 이제 또 미국 쪽에서 베네수엘라에서 덴마크, 그린란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뭐 군사 개입 이야기를 했다가 이제 또 매입 이야기하면서 덴마크 쪽에서의 뭐 협상 이야기 나오면서 협상을 좀 하겠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죠. 그 전에는 또 이제 미국 쪽에서 덴마크 기업이죠. 노보 노디스크 이곱이 생산하는 제약회사 하죠. 글로벌 다국제 회사인데 여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뭐 경제 제재를 하겠다, 뭐 관세 이야기하면서 좀 압박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이렇게 이제 그린란드에 대해서 미국 쪽에서 강력하게 매입이라든가 군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미국 쪽에서 오래전부터 북극 항로에 대한 개척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린란드에 좀 보면은 중국 선박이라든가 러시아 선박이 지금 거기에 많이 좀 차지를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중국 쪽에서의 미국 쪽에서의 자기들이 좀 추진을 하는 사업에 있어서 중국하고 러시아가 좀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매입을 하거나 군사 개입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나라에 이제 어떻게 보면 가성비가 좋은 무기들이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나라 이 국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각국들이 우리나라 국방 무기들을 좀 사주는, 그래서 우리나라는 수출을 하고 거기는 이제 수입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좀 발생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방산 쪽에서에 대한 실적들은 계속해서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조금 전에 아까 말씀드렸죠. 뉴욕 시장에서 방산주들이 상승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로키드 마틴이 4.34%, 너스로 그루만이 2.39, 제너럴 바이네메스가 1.68% 상승한 부분들이 국내
방산주에도 영향을 좀 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 수급이 방산 섹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핫한 sek터인데 이 안에서의 종목은 어디가 좋을까요? 네, 한일 단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방산주 하면은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현대 롯데 등이 이제 주도를 하던 그런 흐름인데, 이 한일 단조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 및 방위 산업 관련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자동차 쪽에서 단조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방산 관련해서 단제품도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쪽에서는 엑셀 샤프트라든가 스핀들, 그다음 링 기어, 샤프트, 스프링 기어, 스티어링 기구라든가 휘넌 등 변속 전달 장치 부품을 국내 이제 자동차 업체에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방산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자동차 관련해가지고도 또 이슈가 발생하게 되면은 현대 자동차 그룹주가 상승세가 더 많이 간다고 하면은 또 그 자동차 관련해가지고 또 이슈가 좀 발생해서 갈 수도 있다. 그것도 이제 부수적으로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방산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방산 산업에서 단조 기술을 적용해가지고 전차, 그다음에 항공기 부품, 탄두 및 탄체 관련해가지고 단조품 등을 생산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정학적 위기가 좀 고조가 지금 되고 있는 상태죠. 힘에 올리기 위해서 이제는 움직이는 그런 부분. 이렇게 되면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을 해도 어떤 명분이 없다. 오히려 지금 미국이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하면서 그 명분을 만들어진 거 아니냐라는 정도로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쪽에서 국방비 예산 증액을 해서 꿈의 군대 이야기를 했던 부분. 그래서 한일 단조가 오늘 지금 보시면은 현재 10%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 장중에 23%까지 급등을 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는데, 이 이슈 때문에 지금 상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선박용 부품이라든가, 그 다음에 풍력 발전 장비, 산업기계, 농업 기계 및 중장비용 단제품도 국내외 시장에서 좀 판매를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1966년에 설립이 되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해서의 다양하게 시장 점유율을 확보를 하고 있어가지고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한쪽에 쏠리면서 아니라 이렇게 방산도, 그 다음에 자동차 쪽, 그 다음에 선박 쪽도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동차 흐름, 오늘은 좀 시작하는 그런 부분이지만은 전 괜찮은 흐름 보였고, 방산도 잘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선박도 잘 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모멘텀을 좀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난달에 대신 코퍼런스하고 M107이죠. 그 다음에 155mm 완성 탕체에 대한 판매 공급 계약도 체결을 했습니다. 이게 계약금을 좀 보면은 174억 2,256만 원 정도 되고요. 계약 기간 같은 경우는 올해 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설정되어 있고, 대금 지급을 좀 보면은 선적 후에 15일 이내에 70%를 지급하고, 수입업체 공장에 도착한 후에는 40일 이내에 나머지 30%를 지급한 것으로 정정이 됐다. 그래서 한일 단조가 자체 생산에다가 애주 생산 방식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걸 맞추기 위해서 좀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계약에 대한 부분에서 금액을 좀 보면 최근 매출액이 1,393억 7,927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한 12.5% 정도에 해당이 되는 규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이제 주가가 바닥을 잘 다지고 있는 흐름을 보이다가 오늘 이제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전에는 이제 코로나 때 이렇게 상승 나왔다가 하락 후에 다시 한번 이렇게 크게 한번 반등 나온 후에 또 다시 한번 또 바닥을 다져가는 그런 흐름을 좀 보였는데, 혹시 아시겠지만 오늘 이제 거래량도 터지고 또 이슈도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평선도 응집이 잘 되어 있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일 단조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도 좋은 흐름을 좀 가져가겠지만은 중장기적으로도 충분히 좋은 흐름을 좀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방산주 안에서 장중에 20% 이상 급등한 한일 단조 탑픽주로 꼽아주셨습니다. 자, 우리 하채기 전문가의 오늘의 승부주 열어볼 시간인데요. 오늘은 라닉스 주셨네요. 네, 예, 지금 리뷰가 좀 빠진 것 같습니다. 리뷰를 하고 라닉스를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현대 예약 부분에 있어서 AS가 좀 빠지는 것 같은데,
어제 이제 상승했다가 오늘도 좀 상승을 좀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게 이제 로봇이라든가 모이나 기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관세 인하에 대한 소급 적용이 되면서 2026년부터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이 좀 반영이 좀 될 것이다라고 좀 말씀드렸었고, 그다음에 로봇 관련된 이야기도 좀 꽤 드렸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이렇게 시세가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CES에서 열 관리 시스템에 대한 신제품 공개 소식이 좀 나오면서 시세가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흐름인데,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렸던 목표가는 10만 원이었습니다. 어제 이제 9만 9천 원까지 갔는데, 일단은 목표가 10만 원까지 보시고, 손절가는 5만 1,400원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유지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나중에 차후에 또 이제 변경이 좀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현대위아 우리 AS 해봤고요. 많이 듣고 싶은데 시간이 별로 없네요. 라닉스 짧게 가볼까요? 네, 라닉스를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라닉스 같은 경우는 V2X죠. 차량 사물, 통신, 통신칩에 대한 모뎀, 그다음에 보안, SoC 등 차량용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를 좀 개발을 좀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이 시세가 나왔다가 좀 주춤한 그런 부분인데, 정의선 회장이 제스나운과 비공개 이동을 해가지고 자율주행 파트너십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엔비디아 쪽에서 알파마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 나오면서 제스나운 CEO가 이야기했던 게, 테슬라 같은 경우는 FSD를 갖다가 자체 생산하는 자동차에 적용하겠지만은, 우리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자동차에다가 적용하기 때문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수직 관계, 엔비디아 같은 수평 관계로 해서 일단은 엔비디아하고 또 테슬라하고 좀 약간의 좀 차이가 좀 다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 부분이 또 한번 올라갈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중국하고 미국하고 경쟁이 좀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어느 한쪽이 이거를 빨리 시장을 글로벌 시장에서 장악을 하느냐가 지금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양자 내성 암호에 대한 기술도 좀 개발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최근에 이제 양자 암호에 대한 부분은 잠깐 시세가 나왔다가 좀 지금 좀 빠져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것도 이제 성장주로서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양자 암호가 나오게 되면은 그동안에 이제 통신 쪽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아까 말씀드린 자율주행 이런 쪽에서도 좀 변화가 좀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사물 자도형 보안용 반도체 설계 및 인증, 그다음에 보안 솔루션 또 기술도 보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라닉스의 좀 주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라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2019년에 상승했다가 잠깐 눌림 이후에 보시면 2020년까지 상승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하락했던 그런 부분인데, 최근에 이제 보면은 이제 바닥에서 좀 거래량이 좀 터지는 그런 흐름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아시죠? 손바뀜 현상이 조금씩 좀 감지가 되고 있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단기 상승한 후에 지금 현재 좀 눌림을 좀 주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러고 나서 최근에 이제 상승했다가 또 다시 한번 이제 주춤한 그런 부분이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이제 하방, 이게 밀릴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니다. 오히려 상방은 많이 열려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방은 제한, 상방은 많이 열려있다. 그래서 목표가는 일단은 4,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고, 손절가는 1,7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하체기 전문가의 종목 라닉스 받아봤습니다. 4,000원을 목표가로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 시장 DB하이텍 그리고 라닉스로 마무리해보시죠. 지금까지 여의도 승부사였습니다.
네, 금요일에 장 마감 준비해 보겠습니다. 오늘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대표님 시장 진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초강세가 이어졌던 코스피 오늘도 낙폭을 좀 만회를 하네요. 네, 그렇죠. 일단 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이번 주 내내 뭐 시세를 좀 강하게 좀 위로 올렸죠. 그랬다가 이제 어제 뭐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어제 오늘 조금 쉬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신 이제 CES에서 나온 이제 피지컬 AI와 관련돼서 이제 AI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한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뭐 오늘 같은 경우는 방산 관련된 종목들이 다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뭐 전반적으로 이제 순환매가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와중에서도 이제 이런 시총이 큰 종목 중심으로는 강한 주가 흐름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원달러 환율이 다시 1,450원대 중후반으로 지금 다시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의 매도세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계속 좀 나오고 있다라는 건 좀 시장에 좀 불안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고요. 대신 시장에 풍부한 시장 유동성이 있습니다. 고객 예탁금만 해도 지금 89조 원대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이러한 외국인들의 매수세의 상당 부분을 지금 뭐 흡수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만큼 이제 국내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중심으로 개인들의 그런 이제 긍정적인 비율로 인해서 시장 자체는 뭐 강하게 견조한 그런 움직임, 외국인 매도세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움직임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시장 뭐 미국에서 전반적으로 좀 IT 관련된 기술주 관련돼서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네. 국내에서도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단기적으로는 조금 조정을 받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크게 뭐 조정받는다라기보다는 옆으로 조금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반도체 전략을 짜봐야 되겠습니다. 당분간은 옆으로 기간 횡보를 할 가능성이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자리 최근까지 시장을 끌고 갔었던 반도체 빅2,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오히려 지금 담아야 될지 아니면 덜 갔었던 소부장에 집중을 해봐야 될지 아니면 아예 다른 섹터로 지금 준비를 해봐야 될지도 궁금하고 지금 이 시간에 알테오젠이 막 급등을 해서 50만 원을 넘겼거든요. 네. 어디를 보세요, 지금? 뭐 지금 상황에서 보면 여전히 반도체주는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어저께 삼성전자의 이제 실적이 4분기 실적 잠정치가 나왔죠. 네. 영업이익 20조. 뭐 어떻게 보면 꿈의 그런 이제 숫자다라고 보여지는데 올해는 그보다 더 좋은 이제 실적이 나올 것이다라는 게 이제 시장 예상치입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가 뭐 작년 하반기서부터 올랐다라고는 하지만 계속 실적이 내년까지도 좋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주가가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차익 매물이 출회될 가능성은 여전히 좀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 시장 내에서 IT 관련된 기업들, 빅테크 뭐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의 차익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도 국내에도 이어질 가능성은 뭐 조금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AI 데이터 센터가 계속 건립이 되고 있고 네. 이에 따라서 반도체 수요가 폭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반도체 수요가 폭증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급은 그걸 못 쫓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뭐 최근 들어 이제 각 반도체 기업들이 이제 새로운 이제 라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라인에서 제품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빨라야 올 하반기서부터 점진적으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내년까지도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이렇게 공급 부족이 지속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반도체 가격은 더 강세를 띄울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1분기의 고정 가격 같은 경우도 지금 지난 분기에 비해서 뭐 60%, 70% 올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할 만큼 이렇게 이제 반도체 가격이 좋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은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 내내도 관련된 이런 이제 투톱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심 있게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조금 이제 이런 반도체 내에서도 좀 확산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양대 기업이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투자를 이제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소부장 관련된 기업들도 그 수혜를 입을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라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뭐 그런 관점에서 뭐 일단 소부장 관련된 기업들도 이제는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주가라는 게 한번 쫙 올라가서 이제 일직선으로 올라갈 수는 없죠.
뭐 올라가다가 쉬었다가 올라가다 그런 구간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이렇게 우상향을 할 거라고 봐주신 거죠. 반도체 네, 그렇죠. 계속해서 봐야 된다라는 관점이신 거고 소부장도 눈길 줘보자라고 말씀 주셨는데 굉장히 많은 종목이 있잖아요. 네. 그럼 이 안에서 어떤 종목 가장 매력 있을까요? 가장 매력 있는 건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여전히 매력적이다라고 봐야 네.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이오테크닉스 같은 종목, 그러니까 레이저를 이용한 그런 이제 장비를 만드는 업체들은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HBM 뭐 3E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판넬에 이제 구멍을 그러니까 이제 TSV라는 구멍을 1024개를 뚫게 되는데 네. HBM4서부터는 이게 2048개로 2배로 늘어납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더 많은, 더 정교한 레이저 장비가 더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이제 초미세화 공정이 확대가 될수록 이런 이제 레이저 장비에 대한 수요는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레이저 장비 관련된 종목은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집중해봐야 되는 섹터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대표님 그럼 반도체와 함께 반도체는 올 한 해 계속 봐야 되는 키워드라고 본다면 지금 시점에서 준비해볼 만한 섹터 어디가 있다고 보세요? 뭐 지금 당장 본다라고 하게 되면 로봇 관련주는 뭐 조금씩 보셔야 되지 않을까. 뭐 이게 아주 뭐 획기적으로 뭐 지금 최근에 이제 CES 2026 때문에 네.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탄력을 좀 받았죠. 여기에 지금 뭐 현대차의 아틀란스가 공개가 되면서 좀 더 이제 관심사항을 좀 더 키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런 로봇 관련된 종목들은 이런 이제 계속 신기술이 나오고는 있지만 이게 매출로 연결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뭐 지금 아틀란스 같은 경우도 지금 얘기가 되는 건 2028년도까지 3만 대 정도를 양산화해서 이제 판매를 하겠다. 그러니까 어차피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마다 아마 로봇 관련된 종목들은 좀 더 시장에서 주목도를 높일 가능성은 있고요. 특히 대기업 계열이거나 아니면 대기업과 이제 협력하는, 그러니까 그룹사와 협력하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전력 설비 관련된 부분도 아직까지도 계속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미국 내에서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체적으로 AI 데이터 센터의 건립이 지금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건립이 될 때 뭐 지금 반도체에 대한 관심도 크지만 여기에 전력을 공급하는 건 그 이상으로 지금 중요한 그런 문제로 지금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는 아마 지금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전력 공급에 대한 그런 이슈가 좀 더 불거질 가능성은 있고요. 뭐 일부에서는 미국의 중간 선거에서도 이런 전력난이 뭐 선거 이슈로 등장할 가능성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전력을 발전뿐만 아니라 전선, 전력 설비까지 전체적으로 이런 전력단에 대한 그런 부분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로봇과 전력 설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섹터로 또 꼽아 주셨습니다. 자, 대표님 방산주가 정말 뜨겁더라고요. 지난해 하반기에는 좀 주춤했었던 방산인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제 내년 국방 예산을 2,000조까지 부른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반사이익에 대한 수혜를 받아간다고 하는데 왜 방산이 올라가는지도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고 방산주 지금 자리에서 관심주까지 들어볼게요. 네,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그 베네수엘라에 이제 관련된 그 한 이후에 지금 계속 이제 국방과 관련된 얘기들을 계속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와중에서 이제 내년도 국방 예산을 1조 5천억 달러로 증액해달라라고 요청한 그런 상황입니다. 올해 9천억 달러의 이제 국방 예산을 가졌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서 6천억 달러 어마어마한 돈을 더 증액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한 그런 상황이고요. 뭐 이렇게 이제 대규모로 국방비가 증액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첨단 무기에 방산 무기에 대한 구입이나 아니면 개발이 좀 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작년 말에 이제 주창한 거죠. 황금 함대에 대한 그런 이제 얘기도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국방 예산이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이런 함대와 관련된 이제 조선 관련된 이제 투자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와 있습니다. 이와 덧붙여서 지금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대규모의 국방비를 증액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다른 나라 같은 경우도 국방비 확대를 위한 노력이 같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자체는 미국 같은 경우 지금 대규모 국방비를 확대를 하는데 뭐 전 세계의 뭐 미군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라는 것보다는 미국 중심적으로 미국의 유익한 부분에 집중하게 하겠다. 대표적으로 북미 대륙뿐만 아니라 남미 대륙 내에서도 미국의 영향력을 좀 더 확대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뭐 중동 지역, 뭐 유럽이나 그다음에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또 견제를 해야 되는데 미국이 빠진다라고 하게 되면 해당 국가 내에서 국방비를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런 국가들이 또 국방비를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중국이나 러시아도 다시 국방비를 증가하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국방비를 계속 써야 되는 그런 구조로 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보다도 각국의 국방비가 증액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면 증액되는 것 중에 상당 부분을 이제 무기 구입에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물론 돈 많은 국가들 같은 경우 미국 제품을 뭐 선호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국내 방산 무기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방산 무기들이 좀 강한 그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관점에서 일단 뭐 국내 방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수출이 가능한 기업들 중심으로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뭐 지금 상황에 오늘 같은 경우도 강한 흐름을 보이는 게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뭐 현대로템이나 뭐 LIG 넥스원, 뭐 하나 시스템 이런 종목들이 강하거든요. 뭐 그런 종목들은 여전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개인적으로는 그 중에서 현대로템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방산주가 시세를 더 확장하고 있는 듯합니다. 한화 시스템이 현재 24%의 급등 나와주면서 뭐 단숨에 52주 신고가를 새롭게 썼고 현재 74,000원 거래되고 있는데 현대로템이 우리 대표님의 탑픽이잖아요. 네. 가격적인 매력이 가장 높은 기업인 건가요? 지금 한화 시스템은 네. 이럴 때 따라잡기는 어렵겠죠? 뭐 일단 따라잡을 수 있으면 좋긴 한데 좀 많이 네. 이제 손이 잘 안 가실 거고. 무섭죠? 네, 그렇죠. 뭐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뭐 작년 10월 달에 고점을 찍은 이후에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랬다가 뭐 올 1월 달서부터 다시 좀 반등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련돼서 조금은 이제 기대가 어느 정도 이제 가격 부담이 상대적으로 조금 낮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이제 K2 전차를 비롯한 이제 지상 무기에 대한 그러니까 수출 가능성이 계속 좀 열려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이런 수출이 증가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추가적으로 이런 수출 계약이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도 다시 좀 전고점을 충분히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 현대로템이 우리 방산주 안에서 탑픽으로 나왔습니다. 흐름 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현대차인데요. 확실히 올해 들어와서 CS 2026을 기점으로 현대차의 위상이 달라진 듯합니다. 이제는 완성차 업체가 아니라 로보틱스 기업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다시 한번 현대차가 내달리고 있거든요. 지금 자리 어떻게 바라보세요?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뭐 회사 평가가 가치에 비해서는 좀 저평가되어 있는 게 아직까지는 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뭐 자동차가 잘 팔린다라고 해도 사람들이 안 믿다가 이제 로봇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주가가 이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이게 어디다 이제 비슷해질 가능성이 있냐라면 테슬라랑 비슷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본업인 전기차 판매 부진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AI와 그다음에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된 그런 이슈, 로봇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지금 주가는 계속 우상향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자동차도 잘 팔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로보틱스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좀 더 관심을 가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이번에 그 CES 2026에서 공개된 이제 아틀란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금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구동이나 그러니까 이게 사용 모습은 그렇게 조금 좀 투박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산업 현장에서 사용하기에는 좀 더 나을 수 있다라는 평이 더 많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들 수 있는 무게 자체가 옵티머스가 한 20-30kg에 불과한 데 비해서 네. 아틀라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50kg 정도를 들 수 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활용도에서는 아틀라스가 좀 더 나을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에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로보틱스로 이제 전환될 가능성 그런 부분에 시장에서는 주목도를 높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와 더불어 지금 현대차 그룹 내에는 이제 다양한 제조업 그러니까 기업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로 자동차도 있고요, 뭐 로봇도 있고, 현대로템 같은 방산 기업도 있고, 뭐 철도하는 데, 그러니까 이게 다목적으로 이제 제조와 관련된 여러 이제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로봇을 만들어서 이거를 실질적으로 사용을 할 때 테스트 베드를 할 수 있는 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로봇의 활용도가 다른 데서 이제 로봇만 전문적으로 만드는 기업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퀄리티를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엔비디아와 구글 같은 빅테크와 같이 뭐 피지컬 AI 고도화를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피지컬 라인에서 빠르게 좀 성장할 가능성은 크게 열려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좀 강한 이유는 뭐 이런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지금 방산과 관련돼서 지금 캐나다 잠수함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캐나다에서 요구한 게 그 잠수함 사업을 최종적으로 이제 수주를 하게 되면 캐나다 내에 자동차 공장을 지어달라라는 게 이제 패키지로 지금 묶여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캐나다에 한국 이제 사절단이 방문하는데 여기에 현대차 임원도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캐나다가 뭐 연간 뭐 현대차 그룹에서 24만 대 정도 파는 시장인데 뭐 충분히 캐나다 내에서도 이렇게 뭐 현지 공장을 지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까지 같이 오늘은 맞물려서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럼 조선이랑 맞물려서 좀 볼 필요가 있겠네요, 현대차. 네, 그렇죠. 네, 다음 우리 키워드가 조선인데 오늘 조선주 좋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들어와서 좀 부침을 겪었었던 아쉬웠던 조선이었는데 확실히 이번 주 들어와서 조선 뭐 호재가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 한화가 생산 설비를 확대할 거다. 필리조선소 관련해서 오늘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었고 최근에 HD그룹은 뭐 수주 낭보를 알리기도 했었잖아요. 조선에 대한 시각은 어떠신지 궁금하고 한화냐, HD그룹이냐 어디에 손들어 주실 건가요? 네, 일단 뭐 지금 상황에서 미국에서 대규모 국방비를 뭐 쓴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쓴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국내 조선 관련된 기업, 특히 하나오션이나 HD 현대와 같이 이제 이런 전투함을 만들 수 있는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아마 그 중에서 보면 뭐 두 업체를 보면 하나오션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게 이제 미국의 필리조선소를 갖고 있다라는 게 강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50억 달러 규모로 필리조선소 현대화 작업과 그다음에 이제 확장을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오늘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제 나온 얘기가 지금 필리조선소 확장을 위해서 지금 연방과 그다음에 주정부와 협의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같이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무인 자율주행 수상함을 개발하고 있는 허벅 AI와 공동 이제 개발 MOU를 체결했다라는 보도까지 같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필리조선소가 이제 뭐 그러니까 일단 시설 현대화가 되고 만약 확장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미국 해군의 이제 함정 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수준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나와 있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오늘 캐나다 잠수함 수주 관련된 사절단 방문까지 같이 맞물리면서 주가가 좀 강하지 않았나 싶고요. 이외에 조선 관련된 종목들은 이런 뭐 해군 함정, 그러니까 이 MRO 관련된 뿐만 아니라 본업인 LNG 운반선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조선 관련된 종목들도 올해 내내 좀 관심 있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선주 안에서 한화그룹이냐 HD그룹이냐 했을 때는 한화그룹이 좀 더 매력있다 손을 들어주셨고 올 한 해 계속해서 조선주는 봐야 될 필요가 있다 말씀 주셨는데 오늘 대표님의 탑픽 섹터가 딱 조선이네요. 네. 뭐 두 종목은 아니고요. 네. 네, 삼성중공업입니다. 오늘 굉장히 강하던데요. 네. 뭐 삼성중공업이 가장 강한 이유는 이제 삼성중공업도 마스카 프로젝트에 참여를 본격화하겠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작년 한 해 이제 마스카 프로젝트로 인해서 한화, 그다음에 HD 현대 전부 다 좋은 주가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에 비해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함정사업부가 별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 부분에서 소외를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지만 이번에 마스카 프로젝트를 위해서 이제 MRO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 해군 함정 정비 계약을 위한 준비 절차에 돌입을 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그러면 이제 MRO 관련된 시장에는 삼성중공업도 참여하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런 기대감이 이제 뭐 다른 기업이 미리 선반영됐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중공업은 이제부터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LNG 프로젝트 운반선에 대한 수요 확대도 계속 좀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글로벌 전체적으로 LNG 프로젝트가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렇게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면 LNG 운반선에 대한 수요도 같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작년 12월, 올해 1월 각각 두 척의 LNG 운반선을 지금 수주한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작년 하반기에는 이제 자체 LNG 화물창인 KC-2C를 이제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아직까지는 검증돼 있는 건 아니지만 올 1분기에 아마 대형 선박을 위해서 실증적인 이제 검증 작업이 시작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에 이런 LNG 운반선에 대한 이런 뭐 자체 창을 이제 화물창을 사용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로열티를 지불해야 되는 금액만큼 세이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비용 절감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향후에 수익성 개선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와 더불어 해양 플랜트인 FLNG선에 대한 수주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다라는 점에서 같이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 탑픽 삼성중공업 받았습니다. 외국인들이 6거래일 연속 담아가는 종목이네요. 그만큼 매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대표님이 준비하셨을 때는 좀 더 낮은 가격이었지 그렇죠. 않아요? 네, 지금 지금 오늘장 낮아졌죠. 고가를 막 돌파하네요. 네, 아까 뭐 아침에 말씀을 드린 종목이라서 네. 아침에 좀 낮게 이제 형성했다는 꾸준히 올라왔는데요. 일단 1차적으로 목표 가격은 한 32,000원대까지는 뭐 전고점이죠. 32,000원대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 그 정도 되면 1차적인 목표 가격이기 때문에 매도를 한다라기보다는 더 보유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중공업 받았습니다. 목표가 32,000원으로 받았고 현재 자리 오늘 막 튀어 올라가는 자리인데요. 지금 자리 아래에서 들어가 보자. 그리고 손절가 23,000원 이나 23,000원도 오히려 매수해야 되는 자리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로써 일주일 내내 상승 마감해 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6거래일 연속 상승해 주고 있는데요. 자, 이 기세라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5,000피를 좀 더 빨리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좀 맛있는 주제로 갖고 와 봤는데요. 우선 마하입니다.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라는 뜻인데요. 마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것과 비슷한 결입니다. 자, 마하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자 하겠습니다. 자, 음식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는데요. 자, Eat Real Food라고 해서 지난 현지 시간 8일에 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더 뉴 피라미드라고 해서 미국인을 위한 식단 지침이 내려졌고요. 자, 이 안에 여러 가지 건강한 음식을 좀 먹어라라는 그러한 권고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건강한 음식들, 채소라든지 과일들이 들어가 있겠고요. 아무래도 최근에 의사들이 절대 먹지 않을 음식 중에 1위가 가공식품, 가공육이라고 하던데 그런 것들이 좀 지양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 그리고 브룩 롤리스 농무부 장관이 이야기했던 문장 안에 김치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김치라는 단어가 아예 문장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오늘 김치 관련주들이 상당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제 미국의 건강을 위해서는 장내 미생물 건강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짚어주면서 거기에는 김치 같은 발효식품이 필요하다라는 거겠죠. 자, 그러면서 오늘 대상홀딩스라든지 대상 그리고 김치 관련주들 풀무원 같은 종목들이 크게 급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실로 좀 즐거운 이야기가 아닐 수밖에 없겠고요. 오늘 불금인데 김치와 관련된 맛있는 음식도
먹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음식료준들이 상승을 하니까 김치 관련주는 아니지만 당연히 또 눈길이 가는 종목이 있겠죠. 바로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이 되겠습니다. 사실 건강한 음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래도 저희는 투자자의 입장으로서 삼양식품을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건강한 음식은 아니지만 일단 맛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잘 팔리고 있는 삼양식품 주가 사실 좀 출렁거렸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세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미국 법인 가격의 인상 효과가 이제는 좀 가시화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미국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4분기부터 10%의 가격 인상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한 것들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밀양 2공장 그리고 중국 공장을 증설하면서 지금 늘어나는 매출률을 좀 막아낼 수 있는 캐파도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부터 내년까지 연간 영업이익 증가율이 각 34.2% 그리고 33.2%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물량을 많이 좀 될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러면서 이번에 나오게 될 4분기 실적도 역시나 3분기에 이어서 계속해서 고성장세를 나타낼 전망입니다. 연결 매출액 6,53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 성장해 줄 것 기대하고 있고요. 영업이익 역시 매출액보다 2배 이상 높은 61%가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뿐만이 아니라 지금 유럽 지역 쪽 그리고 중국 쪽으로도 열심히 확대가 되고 있는 삼양식품이기 때문에 원래 주가가 상당히 높았던 몸집이 큰 종목입니다만 증권가에서는 더욱더 크게 목표 주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이 가장 높은 목표 주가를 제시를 했는데요. TP 200만 원, 그리고 DS투자증권이 190만 원, 삼성하나증권이 180만 원으로 모두 다 올해 들어서 제시했던 목표 주가라는 점 유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삼양식품의 짝꿍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불닭볶음면이 맛있는 이유는 단연 소스가 굉장히 중독성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 소스를 담당하는 게 바로 S&D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S&D 같은 경우에는 푸드사이언스 센터 2공장 준공 및 가동에 있고요. 역시나 이 삼양식품을 따라가면서 매출률이 상당히 또 잘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 매출 살펴봤을 때 1,491억 원으로 찍히면서 28.4%가 상회를 한다라고 하고요. 올해 역시 1,821억 원을 전망을 하면서 작년보다도 조금 더 높은 성장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기 순이익은 231억 원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다라는 또 체크를 해보시고요. 숫자보다도 어쨌거나 삼양식품과 S&D가 같이 올라간다라는 게 핵심이겠죠. 사실 글로벌 핫소스 시장 자체가 커진다라고 하는데요. 재작년에 2024년에 33억 달러였었던 이 글로벌 핫소스 시장이 2033년까지는 64.4억 달러까지 연평균 7.7% 성장해 줄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불닭소스는요, 핫소스와는 또 다른 대체가 불가능한 영역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혜 기대감도 함께 가져가고 있다는 점도 기억해 볼 수 있겠죠. 자, 지금 맛있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맛있는 걸 많이 먹으면 살이 찔 수밖에 없습니다. 자, 미국 시장에서 이 비만 그리고 그렇게 비만에 대한 지침, 건강에 대한 지침까지 내려왔던 이유는 생각보다 심각한데요. 미국의 이 청년들 18세부터 24세의 청년들 남성 중에서 무려 70%가 넘는 인구가 육군 입대 기준에 미달된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뚱뚱한 청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건데 이게 그냥 웃어넘길 일이 아니라 국방에 대한 문제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인들의 건강을 제대로 책임지겠다라고 위험성을 감지를 한 거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비만 치료제 이야기까지도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우리 비만 치료제 시장 커질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 지금 익히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2030년 5년 뒤까지 무려 이 1,0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작년만 해도 700억 달러가 넘어섰습니다. 자, 그러면서 터제파타이드라든지 세마글루타이드, 이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핵심 주 물질들이죠. 이런 것들도 당연히 100조 원 넘게 상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프 역시나 계속해서 추가가 되고 있는 비만 인구 추이기 때문에 비만 시장도 역시나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 우리 삼양식품 이야기 하기 전에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비만 치료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렇게까지 크게 올라간
나온다, 확장이 된다라는 것보다는 어느 방향 쪽으로 가냐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부분도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구용 쪽으로 가겠죠. 자, 우선은 얼마나 확장이 되는지는 우리가 이미 작년에 확인을 했던 것 같은데 항암제를 이겨냈습니다. 1위가 키투르다 항암제였는데 이 부분을 마운자로 같은 이런 비만 치료제가 이미 1등 자리를 뺏어가면서 이 비만 치료 시장이 얼마나 커질지는 이미 익히 예상이 되고 있고요. 경구용 쪽으로는 지금 빅파마들이 열심히 좀 임상을 가고 있죠. 이런 대한 소식들도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셔야 투자에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이미 2025년 12월 30일 비교적 최근이었습니다. 경구용 세마글루타이드가 FDA로부터 신약 승인을 받았었고요. 지금 노모노디스크도 이 경구 제약 임상 이상의 진행 중에 있고 서트럭처 테라퓨틱스 역시나 알레니글로프론이라는 이러한 물질을 임상 3상이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역시도 경구용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종목들이 열띠게 움직이고 있을 것이라는 점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국내에서는 어떤 종목이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한미약품을 증권가에서는 꼽고 있습니다. 국내 안에서도 지금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시장이 생각보다도 더 가파르게 뛰어가고 있거든요. 위고비가 4천억 대의 매출률을 보여줬고요. 마운자로가 작년 8월 하반기에 출시가 됐는데 벌써 300억 원 이상의 매출률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올해는 보다 뛰어난 아무래도 마운자로의 효과가 조금 더 나타나겠죠. 약 7천억 원에서 8천억 원 이상의 시장을 형성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에 대한 부분들 한미약품이 톡톡히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임상 3상 최종 결과 그리고 식약처 신약 승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면 아무래도 주가 상승에 영향을 좀 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증권가들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메쉬 치료제 대사 쪽의 신약 후보 물질들 임상 2상과 1상의 결과도 올 상반기에 발표가 될 전망이기 때문에 한미약품의 이러한 모멘텀까지 함께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음식료주 어떤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김치와 관련된 이 종갓집 김치 같은 그런 종목들이 열심히 올라가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오전보다는 살짝 상승분을 좀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홀딩스 현재 5.51% 상승하면서 9,38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말씀드렸던 불닭 소스를 담당하고 있는 S&D 6.42%, 대상 4.39%, 풀무원 3.4%, 그리고 삼양식품은 2.29% 상승하면서 120만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금요일에 맛있는 이야기 그리고 다소 찔릴 수 있는 비만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드려봤는데요. 건강하게 유지를 하면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키워드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금요일 마감 준비 우리 김정엽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시장 진단부터 들어가 볼게요. 네, 오늘 뭐 금요일 장인데요. 뭔가 좀 뭐 기대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좀 화려하지는 않지만은 뭐 나쁜 흐름으로 뭐 이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좀 수월하고 뭐 무난하게 좀 흘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좀 시장의 변수와 그다음에 이제 뭐 악재성 요소가 될 수 있을 만한 이벤트들이 나름 좀 잔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오후장 들어가지고 코스닥에서는 시가총액 1위 기업인 또 알테오젠이 또 반등을 하고 지수를 좀 당겨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오늘은 뭐 반도체 쪽에서의 활약은 좀 더딘 그런 움직임이긴 한데 이제 뭐 다른 쪽 안에서의 뭐 반등, 그 다음에 이제 업종 섹터 간의 순환매 이런 부분들이 또 수월하게 나와주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코스닥의 좀 변곡점이 오늘 이후로 다시 좀 잡혀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해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 안에서는 기술주들이 좀 약한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또 이제 나스닥 생명공학 지수가 신고가를 뚫고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왔었는데 또 다시 좀 대밀리는 그림들이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뭐 베네수엘라 관련된 뉴스가 처음 나왔었을 때 부각이 됐었던 뭐 방산주라던가 아니면 에너지 정유주들 뭐 이런 것들이 어제 미증시에서는 좀 시세를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런 여파들이 오늘 우리 증시에도 이제 좀
그 바람이 좀 불어가지고 오늘 방산주들이 뭐 상당히 좀 강한 모습들이 나왔죠. 특히나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는 오늘 뭐 상한가에 근접하는 뭐 그런 모습들이 나오기도 했었고,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과거부터 좀 약간 좀 클래식한 방산주 성격의 종목들은 오늘 뭐 대부분 양봉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방산주 쪽 안에서의 이슈들이 계속해서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굳이 뭐 시장이 꺾이고 내려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좀 방산주 쪽에 관심을 다시 가져볼 만한 그런 좀 이벤트들이 시장에 좀 나오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밤 좀 중요한 일정이라고 할까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에 이제 좀 관세 부과를 했었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대법원 판결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시장 안에서 이게 지금은 이제 그게 이제 트럼프한테는 좀 불리하게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장에서는 좀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만약에 이제 관세가 뭐 좀 그 잘못됐다라고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시장 안에서는 또 열광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반면에 이제 좀 예상했었던 흐름대로 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좀 변동성을 또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이벤트가 좀 잔존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금요일장이기도 하고요. 오늘은 뭐 좀 무리한 그 막판 매수 흐름들보다는 우리가 좀 시장을 좀 더 지켜보면서 뭐 월요일 날 나오는 지수의 흐름을 보고 뭐 판단을 하는 게 지금은 좀 더 현명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그다음에 오늘 또 조선주들이 좀 힘을 쓰면서 올라가는 부분들도 좀 특징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동안에 이제 조선주에 대해서는 이제 뭐 작년 상반기까지는 굉장히 좀 많이 주장을 했었던 섹터죠.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는 조선주가 너무 이슈 하나에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다라고 다시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었던 그 방위비 증액에 대한 뭐 수혜가 들어올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실적 시즌이 오면서 조선주 안에서는 뭐 실적이 다시 부각될 수 있는 그런 기대감들도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좀 메인 조선주들의 흐름을 보니까 외국인들이랑 그 다음에 기관 쪽에서의 쌍끌이 매수 좀 묵직한 수급들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꽤나 좀 많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포지션을 바꿔서 조선주 쪽에 좀 수급이 묵직하게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또 이제 고점을 탈환하는 뭐 그런 움직임까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시장에서는 뭐 계속해서 좀 변화가 있죠. 뭐 어제 그제 같은 경우는 반도체 쪽이 좀 휩쓸고 올라가다가 오늘은 이제 뭐 조선주 쪽에서 힘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먹거리로 방산주가 부각이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일정이 있어서 오늘 오후장부터는 또 제약주들의 움직임이 또 예사롭지 않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안에서 좀 돈이 가는 섹터들은 확실히 좀 눈에 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앞서서 언급드렸었던 이 섹터 안에서의 순환매만 잘 이용을 하셔도 우리가 뭐 단기적으로든 아니면 뭐 중기 이상의 흐름으로도 좀 먹거리들은 충분히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 당장 막 올라가는 종목들 뭐 그런 거 이제 그 추격으로 따라갈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제 뭐 반도체 종목들이 좀 밀리고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뭐 차분하게 음봉 매수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돈이 들어오고 있는 업종들이 다음 주에 또 이제 음봉으로 쉬어간다라고 하면은 그때 이제 좀 조정 이용하셔서 또 매수하시고, 이런 식으로 대응하시고 또 순환매를 이용한다라고 하면은 다음 주에도 뭐 이번 주처럼 또 좋은 수익과 좀 빵빵 터지는 그런 종목들이 충분히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주셨듯이 최근에 반도체만 달려가다가 어제는 제약바이오, 오늘은 조선, 방산, 다시 한번 또 제약바이오 섹터별로 빠르게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잘 활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오늘의 공략주는 어떤 섹터에 집중을 해볼까요, 우리? 제가 오늘 가는 종목을 따라가지 말고 오히려 오늘 좀 약한 섹터 안에서 좀 종목을 좀 낮게 매수하자, 이렇게 의견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반도체가 뭐 어제도 그렇고 뭐 오늘도 그렇고 뭐 크게 힘을 주고 있지는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어제 뭐 가온칩스처럼 급등하는 종목들도 있었지만, 최근에 코스닥 지수가 좀 조정이 나오고 하면서 중소형 반도체 종목들은 거래량이 많지는 않은데 또 음봉 조정들이 좀 많이 나왔죠. 근데 이제 반도체가 특히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단기간 안에 너무 좀 빠르게 올라갔기 때문에
뭔가 이제 뭐 실적 발표가 재료 소진이라고 한다면은 뭐 그거를 명분 삼아서 저는 충분히 조정이 나와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 다음 분기에 뭐 실적 기대치가 깨졌다라던가 아니면 뭐 SK 하이닉스의 뭐 실적 기대감이 깨졌다라던가 아니면 지금 메모리 반도체의 사이클이 깨졌다라던가 이런 것들은 뭐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안에서 우리가 좀 가격이 좀 내려오고 조정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제 음봉에서 또 매수를 하는 그런 기회로 잡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이제 투자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는데 그 안에서 저는 엑시콘이라는 종목이 오늘 매수하기 참 좋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엑시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지금 뭐 하이닉스도 그렇고요. 삼성전자도 그렇고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마이크론도 그렇고 지금 메모리 반도체가 엄청나게 시장에서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뭐 이제 디램 같은 경우는 부르는 게 값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지금 수요가 폭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급이 그 수요를 못 따라가다 보니까 가격이 자연스럽게 막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는 계속해서 이제 폭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26년도 그다음에 2027년도까지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 상승과 그다음에 이런 이제 빅사이클들은 계속 지속이 될 것이다라고 컨센에서는 저 전망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와 더불어서 이 메모리 반도체 쪽의 사업을 좀 하고 있는 요 중소형 반도체 기업들도 충분히 그 다음 순환매의 흐름을 저는 강하게 좀 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엑시콘은 그 메모리 테스터, 반도체 검사 장비 업체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사업 분야를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엑시콘, 그다음에 네오셈 이런 종목들을 많이 매매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제 반도체 안에서도 이제 뭐 좀 테마들이 있잖아요. 삼성전자의 CXL 테마도 또 반도체의 흐름들이 좋을 때 변동성이 좀 잘 나오고 그다음에 기대치가 많이 반영이 되는 그런 섹터 테마가 되는데 엑시콘은 이제 CXL 관련된 대표 종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뭐 최근에는 이제 뭐 저장 장치라던가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 그다음에 의견들이 뭐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죠. 최근에 뭐 엔비디아 젠슨항 CEO도 CES 행사 안에서 좀 여러 가지 발표들도 하고 뭐 이제 뭐 자율주행 쪽 안에서도 AI 가동 이런 얘기들 했었는데 결국에 이제 앞으로 가는 미래 방향의 반도체 그 기술들이 이제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를 또 폭증시킬 수 있는 이쪽 사이클을 좀 더 불태워줄 수 있을 만한 모멘텀들이 더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망들이 상당히 좀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증권가 안에서도 이 엑시콘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뭐 CXL이라던가 아니면 뭐 SSD 뭐 이쪽 안에서도 모멘텀이 충분하고 앞으로 추가 성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분기 실적도 저는 뭐 충분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4분기 실적뿐만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2026년도 이제 뭐 3월 달 지나면 이제 1분기가 끝나고 1분기 실적 발표, 2분기 실적 발표 이렇게 나오겠죠. 거기 안에서도 충분히 좋은 활약을 해줄 수 있을 만한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가가 지금은 그렇게 높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하기에는 좀 더 좋은 위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봉상의 차트를 보시면은 과거에 이제 AI 반도체가 엄청 활약을 했었을 때는 변동성이 상당히 좀 잘 나왔었던 급등이 잘 나왔었던 기업이죠. 충분히 가격 조정 나오고 지금 이제 반도체 쪽에 불이 다시 붙으면서 바닥에서는 추세가 돌파가 됐습니다. 근데 이 주봉 차트를 좀 멀리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과거에는 이탈한 이후에 요 이제 검정색 요 이평선이 되겠죠. 120 주봉 그 기준선이 될 텐데 여기를 이제 저항으로 계속 밟고 내려가다가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돌파가 되니까 이제는 여기가 아래쪽에서 위를 막아버리는 저항선이 아니고 위에서 아래를 지지해주는 지지선의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레벨업을 한번 시켜놓은 이후에 지금은 다시 한번 위쪽을 두드리라고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모습이 저는 상당히 좀 인상적인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돌파가 됐었던 위치 안에서 이제 다시 이제 음봉 조정이 나오고 거래량은 동반되지 않았고 지금 뭐 지지를 기대할 수 있는 구간들이 아래쪽으로는 좀 짧게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 내려오고 있는 이런 음봉 흐름들을 오히려 좀 매수로 진행을 해보면은 저는 뭐 충분히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시장 상황과 뭐 코스닥 흐름 지금은 반도체 쪽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는 현재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의 음봉 그다음에 한두 번 정도의 음봉은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매수로 좀 더 낮게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또 폭발적인 수익률이 나올 수 있는 뭐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주가가 16,350원 정도로 좀 눌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매수가를 뭐 조금 더 위쪽으로 넉넉
잡고 이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최대 16,600원만 넘기지 않게 매수를 좀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지금 현 구간 안에서도 이제 첫 매수를 시작을 해보셔도 저는 충분히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쪽 상단으로는 일단은 이제 19,000원 부근에 지난 전고점이 있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19,000원 부근을 목표로 놓고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단으로 뭐 혹시나 좀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15,000원 부근에 뭐 지지 이평선이라든가 매물대들이 좀 쌓여 있죠. 그래서 여기를 좀 기준으로 해서 14,900원 손절가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요 안에서 이 박스 흐름 안에서는 매수를 진행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추세가 전환되면서 올라가는 그림들을 같이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상세하게 풀어주셨습니다. 오히려 오늘 눌리고 있는 반도체를 공략해보자. 반도체 안에서 이 테스트 검사 장비 업체 엑시콘 받았습니다.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여러 가지 모멘텀이 맞물리는 자리가 아닐까 싶은데요. 엑시콘 받아가시면 되겠어요. 목표가 19,000원, 손절가 14,900원 안내 드리겠고요. 이 안으로 들어오시면 우리 김정엽 전문가 매일매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종목에 대한 이 대응들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들어오셔서 지금 상승장 즐기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제 우리는 AS 하나씩 가봐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가온칩스를 주셨더라고요. 네. 가온칩스 1월 2일에 받았는데 수익이 27%가 넘어갔네요. 벌써. 네. 오. 네. 이 오는 뭐죠? 아니, 네, 뭐,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수익이 나서 좀 신기해요. 어제 네. 급등했잖아요. 네, 뭐 좋은 종목이라서 뭐 잘 올라간 것 같습니다. 가온칩스는 제가 그 이제 정보방 안에서는 월요일 아침에 올려드렸고, 제가 오늘 원고 쓸 때 보니까 지난 금요일 날 이 자리에서 제시를 좀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흐름들이 뭐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 뭐 급등이 나와가지고 제가 정보방 통해서 이제 뭐 분할 매도 혹은 이제 매도의 위치를 같이 좀 잡아드리기도 했습니다. 가온칩스는 제가 그 당시에 소개를 해드렸을 때 반도체 안에서의 분위기는 워낙 또 좋게 나가고 있고, 최근에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쓰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던져주는 이슈를 받아먹는 종목들,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전주에는 그 삼성전자의 GPU 자체 개발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노타라는 종목으로 우리가 또 좋은 수익을 냈었고, 그다음에 노타랑 마찬가지로 GPU 관련된 또 수혜를 가온칩스가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운이 좋게 어제 뭐 상당히 좀 세게 잘 터져줬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뭐 잘 터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같이 매수하셨던 분들은 혹은 이제 정보방에서 이제 같이 종목 받고 매수하셨던 분들은 뭐 충분히 좋은 수익을 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메인 비중들은 뭐 익절을 좀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중소형 반도체 종목들이 조금 좀 조정이 나오면서 가온칩스도 오늘은 음봉을 좀 피해가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다만 어제 흐름 대비해서 뭐 거래량도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제 차트를 좀 같이 볼까요? 그다음에 이제 뭐 거래량이 실리지 않은, 그러니까 차익 매물들이 세게 떨어지지 않은 그런 음봉의 위치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랫꼬리를 또 보여주면서 오늘 마감 전까지 관리를 하는 모습들은 뭐 상당히 좀 인상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앞서서 이 엑시콘이라는 종목도 이제 주봉 차트 혹은 이제 월봉 차트 이렇게 이제 중장기 흐름들을 좀 보여드리는데, 가온칩스도 이제 급등 포인트가 나왔었던 위치가 이제 바닥에서 새로운 돌파를 보여주고 위쪽으로 이제 매물대라던가 저항선을 돌파하게 되면서 시세가 강하게 터진 케이스가 되겠죠. 근데 지금 전반적인 추세가 아직까지는 바닥을 이제 막 돌파한 위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인 욕심은 더 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지금 뭐 시장의 분위기가 뭐 하루를 걸러서 이제 업종 간의 그 순환매가 세게 나오니까 못해도 분할 매도는 뭐 확실하게 절반 이상은 또 끊고 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좀 잔량을 좀 줄여 놓으시고 충분히 수익 챙겨 놓으신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추가 상승은 추세가 이제 만들어 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런 그림들 기대하시면서 다음 주에는 앞자리가 한 3으로 바뀌어 있고 뭐 그 이상이 되어 있기를 한번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빠른 시간 안에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가온칩스 더 그 이상의 수익을 바라보면서 우리 끌고 가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채팅창에서 다비드 전문가님이라고 네네. 많은 분들이 아시나 봐요, 그 별명을. 네. 별명이라고 하면 좀 부끄러운데, 네. 그러니까 제가 이 딜 사이트에 오기 전에는 이제 전문가 이제 필명이라고 하죠. 그거를 이제 좀 다비드 전문가라고 했었는데 그때 또 기억을 해주신 분들이 네. 또 들어와 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그때처럼 또 많은 수익들 드릴 테니까 잘 따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익을 잘 주시니까 진짜 다비드처럼 보이네요. 네. 네, 두 번째 감사합니다. AS 가보겠습니다. 자, 한미반도체도 6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우리 11월 끝자락에 받았던 종목인데 최근에 뭐 연일 상승이잖아요. 지금 자리에서 우리 어디까지 바라볼까요? 네, 한미 반도체 가능성은 저는 뭐 좀 근거 없는 얘기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제가 생각하는 근거는 완벽하기 때문에 지금 뭐 많이 올랐지만은 뭐 신고가와 그 이상의 신고가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한미 반도체를 처음에 제시 드렸었을 때도 같은 얘기를 해드렸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또 AS를 해드리고 어느 정도 반응이 나온 이후에 이제 AS를 해드렸을 때도 지난 2024년에 만들어놨었던 신고가는 충분히 돌파를 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미 뭐 이제 상승률로 증명이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NXT 시장 안에서 호가가 좀 많지 않은 상황 안에서의 또 상한가 터치라 가지고 뭔가 좀 차트가 왜곡되긴 했지만 그래도 뭐 충분히 그 이상의 흐름들이 나왔고 상승률은 뭐 폭발적으로 잘 나와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10월 초에 매수하셨을 때도 한미 반도체가 단기간 안에 50% 수익을 냈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다시 새로 매수했을 때도 수익률 50%가 단기간 안에 넘었습니다. 이게 한미 반도체가 가지고 있는 이제 뭐 장점이자 뭐 특징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과거에 이 한미 반도체 차트를 보시면은 바닥에서 1년 사이에 1000% 넘는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런 이력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 안에서는 뭐 이제 충분히 각인이 된 거죠. 아, 반도체하고 움직임이 나오면은 한미 반도체는 수급도 굉장히 좋고 상승률과 변동성이 잘 나오구나. 그래서 이제 반도체 안에서의 흐름들이 나왔고 한미 반도체가 이제 돌려지는 자리가 되다 보니까 매수세는 폭발적으로 또 그때 그 기대감들이 확신으로 바뀌면서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좀 심리적인 부분들도 뭐 충분히 좋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HBM 쪽 안에서는 뭐 대체 불가한 뭐 가장 좀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는 호가 없는 상한가였지만 요 고점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익절은 하시되 욕심은 내도 되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미 반도체 우리 더 끌고 가보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자리는 수익 챙기면서 이 종목에 대한 그 강세 흐름 즐기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되겠네요. 자, 우리 김정엽 전문가의 정보방 오셔서 추가적인 전략들 여러분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금요일에 마감이 다가옵니다. 마감 시보 듣고 올게요. (1월 9일) 금요일장 마감됐습니다. 오늘의 마감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양대 지수는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다만 오늘 상단과 하단이 굉장히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였었죠. 오늘 밤에는 또 12월에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다 보니까 일단은 관망을 택한 우리 증시인 듯합니다. 마감 지수 들어오는데요. 살펴볼게요. 자,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0.7% 상승으로 4,584포인트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도 오늘 장 초반에 코스피가 4,500선까지 낙폭을 키우는 모습이었는데요. 그 하락을 다 만회하고 오늘 상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코스닥 또한 오늘 낙폭을 만회했고요. 0.41%의 상승으로 947포인트에서 종가가 만들어졌습니다. 다만 오늘도 원달러 환율은 또 한 번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7거래일 연속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오늘 6원 20전 올라간 1,458원 10전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외국인들의 현물시장 안에서의 거센 매도가 너무나 부담이었습니다. 자, 유가증권 시장 안에서 외국인들이 무려 1조 6천억 원의 팔자를 보였고요. 그 물량을 개인과 기관이 받아냈습니다. 기관이 오늘 1조 1천억 원의 순매수를 보였네요. 코스닥 시장으로는 외국인의 팔자, 선물 시장으로는 오늘 외국인들이 4천억 원 가까운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자, 시총 상단에 속해 있는 종목들의 분위기 읽어보실까요? 삼성전자가 소폭의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도 확실히 체력이 확인이 되는 삼성전자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장 초반에 간밤에 마이크론 따라서 반도체주들의 분위기가 암울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낙폭을 다 만회를 했고요. SK하이닉스는 1.5%의 약세로 74만 원 선에서 거래가 종료됐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약세 마감된 가운데 6위의 현대차는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오늘 7% 강세 마감 36만 원 선이 돌파가 됐습니다. 그리고 조선과 방산이 오늘 시장의 중심에 서 있었죠. HD현대중공업이 4%,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상승폭을 더 키우면서 121만 원, 11%의 강세로 단숨에 신고가를 새롭게 써내려갔습니다. 자, 코스닥 안에서의 종목으로는 이 알테오젠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역시나 이 마감이 다가오면서 상승폭을 더 키웠고요. 6%의 강세로 어느새 50만 원 돌파에 성공이 됐습니다. 그 밖에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ABL 바이오,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이 됐네요. 자, 6위부터 10위까지 올라와 있는 종목 안에서 두드러지는 흐름은 펩트론이 아닐까 싶습니다. 펩트론이 반등 보여주면서 시총 8위까지 재차 올라와 줬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김정엽 전문가와 시장에 대한 전략들 챙겨봐야 될 텐데 AS 가볼게요. 네. 다음 AS는 우림 PTS, 뉴로메카, 로봇주인데 네. 사실 놀랐어요. 오늘 로봇주 네. 그렇게 분위기가 좋지 않았는데 전문가님이 들고 있는 이 추천해 주셨던 종목들만 다 잘 갔더라고요. 아, 네. 우림 PTS, 뉴로메카 흐름 봐볼까요? 네, 일단은 우린 PTS는 지금 뭐 완전 물이 올라버린 네. 종목이 된 것 같아요. 신고가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200% 가까운 상승률이 나왔는데 이 200% 상승률 수익률이 거의 뭐 한 달 반 만에 만들어져 가지고 뭐 거의 좀 대단하다라는 얘기밖에 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종목과 뭐 기업이 좀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확실히 이번에 CS 행사가 있으면서 그 현대차 그다음에 이제 현대차가 이제 그 가지고 있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관련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확실히 또 임팩트 있게 움직임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린 PTS가 뭐 처음에 뭐 매수 드렸었을 때도 그렇고 막 상한가 치고 올라오면서 어느 정도 올라왔었을 때도 제가 항상 이 종목에 대해서는 똑같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린 PTS가 하고 있는 뭐 사업 분야, 뭐 정밀 감속기라던가 아니면 시장에서는 액추에이터 이쪽 사업을 하고 있는 로봇주들이 핵심 키워드로 이제 떠오르는데 우린 PTS가 보여주고 있는 분기마다 실적은 지금 시가총액이 조가 넘어가는 그런 뭐 로보티즈라던가 아니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지금 뛰어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제가 제시드렸었을 때는 우린 PTS가 막 시가총액이 1,400억 원 요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주가가 올랐으니까 더 많이 오르긴 했을 텐데 그래도 우린 PTS는 뭐 굉장히 좀 저평가가 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저는 이제 의견을 좀 드렸죠. 그래서 저는 이 우린 PTS가 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뭐 100% 넘어간 이후에도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은 제가 제시드렸던 위치에서는 뭐 200%건 300%까지도 성장이 가능한 기업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렇게 빠르게 올라간 거는 뭐 어느 정도 좀 운도 따라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뭐 시세가 너무 좋죠. 지금 로봇주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나름 또 이제 스트레스 종목도 계실 거예요. 왜냐면은 가는 놈들은 또 가는데 또 못 가는 종목들은 아직까지도 횡보하고 최근에 또 밀리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CES가 처음에 시작이 됐었을 때는 뭔가 이제 로봇 시장 안에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상당히 좀 컸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뭔가 좀 더 터질 정도의 강력한 멘트라던가 발언들이 좀 부족했죠. 그래서 좀 단발적인 차익 매물들, 그다음에 실망 매물들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오히려 CS 행사가 뭐 끝나고 그 이후에 뭐 로봇주들이 다시 재차 부각이 될 수 있을 만한 뭐 사업 내용이라던가 정책적인 이슈 아니면 글로벌 이벤트 이런 것들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로봇 섹터가 끝날 거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우린 PTS 라던가 아니면 뭐 제가 제시드렸었던 뭐 SBB 테크 뭐 이런 종목들도 오늘 다시 한번 또 고점 갱신하면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먼저 가는 종목들이 시세를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다음에 뭐 따라가는 종목들도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로봇주 얘기를 드릴 때는 항상 액추에이터 그 다음에 정밀 감속기 요 키워드들을 좀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린 PTS는 사실 뭐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이 됐고 매수하기에는 뭐 상당히 좀 높은 가격이긴 하잖아요. 근데 제가 뉴로메카라는 종목을 제시를 드렸을 때는 이쪽 키워드가 같이 걸려 있는 기업 중 안에서는 여전히 좀 덜 올랐다라고 판단하는 기업으로 제시를 드렸습니다. 물론 뭐 가는 친구들이 좀 먼저 가서 뉴로메카가 이렇게 수익률이 막 빠릿하게 움직이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뭐 추세와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은 뭐 충분히 또 매수도 가능한 위치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방향성을 봤었을 때는 아래쪽으로 꺾였다기보다는 이 위쪽에 있는 매물 혹은 박스를 돌파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힘을 내고 두드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로봇주 안에서 좀 덜 올라갔다라는 그 생각, 그 종목들을 좀 보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뉴로메카가, 그러니까 오늘은 양봉이지만, 그러니까 뭐 최근의 흐름처럼 이렇게 음봉으로 조정 구간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뭐 충분히 재매수도 가능한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거 정밀 감속기라던가 그다음에 액추에이터 요 키워드들을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우 로보틱스라는 종목도 제가 좀 자주 AS도 하고 언급을 드리는데 제가 제시드렸던 로봇주 안에서 유일하게 좀 덜 올라가고 못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 좀 나우 로보틱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저가 매수하고 멀리 보고 가져가기에는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앞서서 이제 우림 PTS 같은 경우도 바닥에서 이제 횡보하고 다른 로봇주들보다 부각을 받는 시기는 상당히 좀 늦게 발현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이 한꺼번에 막 표출이 되다 보니까 주가의 상승률이 굉장히 따라잡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올라갔죠. 그래서 뉴로메카라든가 아니면 나우 로보틱스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충분히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이런 이제 흐름들이 들어오면은 그때는 이제 주인공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퍼포먼스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같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주셨던 로봇주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림 PTS도 그렇고 뭐 현대무벡스도 있었고요. 네. 뉴로메카와 나우 로보틱스 앞으로의 좀 강력한 시세를 기대를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AS는 세아 베스틸 지주인데 이 종목도 최근에 주셨네요. 12월 말, 12월 29일에 받아서 28% 가져가고 있는데 지금 세아 베스틸 지주가 신고가 부근이네요. 네. 오. 네, 뭐 자꾸 네. 아, 진짜 잘 가네요. 근데 그 특징적인 건 빠른 시간 안에 잘 간다는 게 또 긍정적인 포인트가 아닐까 싶어요. 네, 세아베스틸 지주는 지금 뭐 이제는 다 알고 계시죠. 항공 우주 쪽에서 좀 한가닥 하는 그런 종목으로 이제 뭐 평가를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도 사실 항공 우주 쪽 안에서는 좀 엇갈리는 흐름들이 좀 나왔었던 것 같아요. YJ 링크는 뭐 다시 좀 대밀리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음봉의 종목들이 좀 많은데, 그리고 이제 지금 항공 우주 쪽 안에서도 뭔가 좀 방산 산업이랑 같이 연결고리를 같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오늘은 또 이제 또 강하게 올라가기도 하고 또 그런 액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세아베스틸 지주를 소개를 해드렸을 때는 제가 이제 1순위로 제시를 드렸었던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전에는 뭐 컨택이라는 종목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다른 이제 항공 우주 쪽 종목들을 먼저 제시를 드렸는데 세아베스틸 지주를 제가 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시를 드린 거는 그러니까 증권가 안에서도 이제 스페이스 X의 과연 이제 찐수혜주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테마성이 좀 섞여 있는 흐름이긴 하지만 결국에 이제 실적 성장이 같이 올라오고 그러니까 가치가 같이 또 올라가면서 이거는 이제 테마성이 아니라 기업이 또 같이 좀 펀더멘털 쪽으로도 상승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 무엇이냐 이런 거를 찾았을 때 세아베스틸 지주가 지금은 뭐 가장 유력하게 그런 평가를 좀 잘 받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 분야도 그렇고 그다음에 연결고리를 보아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다른 종목들보다는 더 좋은 힘을 보여주고 강세 액션들이 좀 잘 나와주고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를 뭐 철강 쪽으로 본다라고 한다면은 만약에 이제 요거는 이제 뭐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 오늘 그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관련해서 이제 좀 판결이 나오죠. 만약에 그게 트럼프 대통령한테 좀 불리하게 간다라고 한다면은 미국 안에서도 이제 수혜주와 아니면 뭐 이제 뭐 피해주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미국 안에서는 이제 미국 바깥에서 물건을 만들어 와서 이렇게 가지고 오는 뭐 나이키라던가 이런 기업들이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고 내수 기업인 미국 안에서의 뭐 철강주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만약에 판결이 트럼프한테 불리하게 간다라고 하면은 최근에는 흐름이 좋았지만 지금은 이제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죠. 그럼 이제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뭐 철강 사업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은 그런 판결이 나왔을 때는 또 수혜를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지금 당장은 이제 뭐 항공 우주 쪽으로 좀 먼저 평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나 뭐 그런 이슈들이 붙어진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자극을 좀 한 번 더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뭐 생각도 같이 좀 해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수익률이 계속 커지는 거는 뭐 상당히 좀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차트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 대장격의 종목들이 추세가 아직 깨지지 않고 가고 있다라는 점들은
뭐 여전히 이 섹터 안에서 이 그 테마 안에서의 흐름들도 여전히 긍정적이구나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압의 스틸 지주는 지금 뭐 가지고 계신다라고 한다면은 뭐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지금 뭐 단순하게 5일 이평선 혹은 이제 11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추세대로 본다라고 하면은 11선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뭐 충분히 상승 추세가 이어질 수 있으니까 잘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나 이제 지금은 테마성 흐름들이 조금 더 비중이 높게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지금 재료가 소진이 되면서 이쪽 관련 종목들의 뭐 차익 매물들이 막 세게 떨어지고 뭔가 좀 소외되는 그런 위치가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좀 멀리 보면서 저가 매수, 그다음에 중장기 투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이제 항공우주 관련된 찐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는 점들도 지금 또 기억을 해두시고 추후에 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세압 베스틸 지주 AS 해봤습니다. 여전히 상승 여력 있다 풀어주셨고 앞으로 추가적인 그 전략들도 우리 함께 가시면 되겠습니다. 특징 섹터들 볼 텐데 첫 번째는 반도체 볼게요. 삼성전자요. 네. 삼성전자는 뭐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는 좀 무한 애정을 쏟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딜사이트 방송에서 했었던 내용들, 뭐 반도체를 다뤘었던 내용들, 그거 이제 막 너튜브로 지난 뭐 영상들을 보시면은 저는 이제 뭐 삼성전자가 10만 전자 돌파하기 전에도 그렇고 뭐 그 이후에도 삼성전자는 15만 전자, 그다음에 멀리 본다라고 한다면 20만 전자까지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좀 하고 있는데 이제 15만 전자가 그렇게 먼 그림처럼 보여지진 않습니다. 어제 고점은 14만 4,500원까지 올라왔고 그다음에 이제 잠정 실적 발표로 인해서 뭐 차익 매물들이 좀 쏟아졌다라고 한다라도 지금 오늘 추세를 다시 되돌리는 모습은 또 인상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뭐 상당히 좀 강력하기 때문에 저는 뭐 충분히 뭐 보고 가져가셔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나 이제 뭐 가는 과정 안에서 뭐 11월 달과 같은 조정세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때는 또 매수의 기회가 된다라고 저는 뭐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삼성전자가 지금 또 올라가면서 삼성전자가 이제 신고가 쓰고 그다음에 분위기를 끌어온다라고 하면은 반도체 업종의 분위기도 뭐 충분히 다시 불을 붙일 수 있겠죠. 앞서서 말씀드렸던 GPU 뭐 자체 개발에 대한 이슈라던가 아니면 삼성전자의 활약이 다시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음봉으로 밀리고 있는 중소형 반도체 안에서의 또 반격들 이런 것들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으니까 우리 뭐 시청자분들도 반도체 쪽 안에서는 지금 중장기 전망이 상당히 좋다. 요거를 계속 기억을 하시고 지금은 포트에 그래도 반도체는 하나 이상은 가지고 있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우리 20만 전자 진짜 빨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오늘의 공략주가 반도체였었거든요. 엑시콘도 여러분 흐름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 이 안에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그 전략들 업데이트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방산 섹터 볼 텐데 오늘 방산 진짜 뜨거웠네요. 앞서도 말씀 주셨지만 네. 다시 한번 방산의 랠리 좀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 거죠. 네, 지금은 새로운 이슈들이 붙었기 때문에 뭐 확실히 임팩트 있는 움직임이 오늘 보여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뭐 방산주 안에서 하나 시스템이 굉장히 좀 강했죠. 제가 오늘 그 정보방 소개를 아직 한 번도 안 했는데 제 정보방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이제 종목들 그다음에 시황들 잡아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아침에 8시 20분에는 매일 이제 요즘 미슐랭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또 미국 주식 보고 그다음에 이제 새로 오늘 시장에서 전략을 잡아드리는 그런 이제 시황 방송을 매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 라이브 방송에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오늘 픽해드렸던 종목이 하나 시스템이라는 거는 다들 또 확인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또 같이 매매하신 분들은 오늘 또 기분 좋게 웃고 계실 것 같은데 아무튼 뭐 방산주가 올라갈 만한 분위기들은 어제도 그렇고 어제 미증시의 흐름에서도 그렇고 뭐 충분히 보여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게 오늘 하나 시스템이 오늘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또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움직임들이 확실히 시장에 임팩트로 보여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렇고요. 뭐 현대 로템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뭐 좀 약간
그 아래에 있는 뭐 좀 더 덜 부각이 됐었던 그런 방산주들도 오늘 방향을 좀 만드는 그림들이 저는 확실히 좀 임팩트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뭐 국방비 그 증액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베네수엘라발 이슈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그 그린란드 관련해 가지고 유럽 지역 간의 뭐 그런 좀 갈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확실히 좀 임팩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방산주들 안에서도 수급이 굉장히 좀 빠르게 좀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실적 측면 안에서는 뭐 항상 또 기대를 받았었던 섹터니까 이번에 또 이슈가 더해진 상황 안에서 재차 상승이 나오는지 충분히 기대를 해보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우리 그 차트 흐름 보면요. 하나 시스템이 오늘 또 신고가를 갱신을 했죠. 그래서 위쪽으로는 방향이 여전히 열려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현대로템이라는 종목도 지금 뭐 바닥에서 다시 올라오는 그림들이 확실히 좀 임팩트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 외에 또 부각되는 그런 그 방산주들이 뭐 시장 안에서는 충분히 좀 부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우리 항공우주 관련된 종목 안에서 세크라는 종목도 같이 매매하시고 또 수익을 내기도 했었죠. 근데 이제 세크가 하고 있는 분야가 뭐 HBM 반도체도 있지만 레이저빔 이런 거를 이용한다라고 하면은 방산 산업 안에서도 지금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방산주 안에서의 순환 랠리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 세크라는 종목도 같이 이제 모멘텀이 걸려서 또 급등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이 세크라는 종목도 같이 또 공부를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미슐랭 하시면서 한화 시스템 말씀 주셨다고 하셨는데 오늘 단숨에 급등했습니다. 미슐랭 매일매일 진행하시는 거예요? 네, 뭐 매일은 아니고 장이 열리는 날. 월요일, 금요일 아침에는 항상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네. 정보방 들어오시면은 그 정보방 안에서 또 바로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침에 또 종목 소스가 필요하신 분들, 이슈 정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도움이 진짜 많이 되는 방송이니까 많이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 시예요? 8시 20분에 항상 시작을 합니다. 네, 여러분 들어오셔서 미슐랭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8시 20분에 우리 정보방 안에서 라이브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안 들어오실 이유가 없겠죠. 이렇게 수익이 잘 나는데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자, 빠르게 우리 제약도 볼게요. 셀트리온 흐름도 체크해보면 좋겠고 다음 주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리잖아요. 제약주의 시간일까요, 다음 주?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활약이 좀 더 세게 터질 거라고 또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좀 많이 반응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일정이 시작되기 전에 뭐 주가에 반영이 된 종목이라고 한다면은 뭐 일부 차익 매물도 필요하겠지만 뭐 그렇지 않은 흐름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뭐 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기점으로 좀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런 그 흐름들을 기대해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뭐 CES 행사 전에도 그 전에 먼저 올랐었던 종목들은 뭐 차익 매물들이 나오긴 했지만 결국에 찐으로 부각이 됐었던 종목들은 오히려 막 더 급등하고 오늘 막 상한가도 나오고 뭐 그런 액션들이 있었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제약 섹터 안에서 또 주요 일정들이 있으니까 요거 체크해 보시고 이제 공식적으로 초청을 받은 기업이 우리나라에서는 셀트리온이랑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셀트리온을 이제 뭐 12월 달에도 11월 달에도 많이 강조를 드렸죠. 그래서 유독 셀트리온만 안 올라가지고 좀 속상했었던 종목인데 요즘의 흐름을 보면은 그래도 우리가 매수해놓고 같이 또 가져가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잘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셀트리온도 뭐 이제 잘 그 대응하시면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셀트리온은 또 최근에 또 반응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정도는 뭐 이제 차익 실현을 하시되 추가적인 급등을 또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셀트리온이 이제 그 차트를 좀 같이 놓고 볼게요. 우리 그 셀트리온이 부각이 된 게 4분기 실적이 충분히 더 높게 터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이렇게 이제 그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일단은 JP모건 헬스케어도 있지만 이번에 또 실적 발표 이슈들도 이제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4분기 실적이 기대되는 거 SK 바이오팜이라든가 ST팜 이런 종목들이 있으니까 그 종목들도 이제 후속 랠리를 기대해 보시면서 같이 참고를 해보시면 더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메인 트랙에서는 셀트리온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ST팜, SK 바이오팜까지 챙겨보자 말씀 주셨는데 한 1분 정도 남았거든요. 다음 주 전략을 우리 그럼 어떻게 짜볼까요? 네, 뭐 열심히 좋은 종목 찾아서 네. 수익 잘 나는 종목을 좀 빠르게 선취하는 게 뭐 단순하지만 가장 확실한 전략이 되겠죠. 저는 그래서 오늘 혹은 이제 다음 주 초에는
내려오고 있는 반도체 종목들을 다시 한번 매수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한미 반도체처럼 아니면 어제 가온칩스처럼 분위기를 끌어올릴 만한 종목들은 뭐 충분히 많으니까 반도체 종목들의 저가 매수에 한번 좀 노력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제가 방송에서 엑시콘이라는 종목을 제시드렸죠. 제가 정보방 통해서 다시 정리드리고 그다음에 뭐 매수의 위치들이 오면은 안내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거 참고해 보시고, 제가 정보방에서는 그 제약 섹터 안에서는 ST팜이라는 종목을 어제 음봉 매수로 제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활약이 나오니까 요거에 뭐 추가 상승도 기대해 보시고 잘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다음 주 전략까지 챙겨봤습니다. 여러분 이 안에서 실시간 대응 함께 가시기 바랄게요. 우리 김정엽 전문가와 함께 인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저희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